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심리 지수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생활에 대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FOMC 의사록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금리나 개시 기대 시기가 일제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공개톡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여전히 뜨거운 이유,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멀어지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소비자 심리지수 심층 분석, 인플레이션 압력의 진원지, 그리고 금리 인하 예상 경로 지연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매월 미시간대가 실시하는 소비자 설문조사는 통상적으로 중순경에 예비치가 나온 후 2주 뒤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예비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1년 3.3%, 5년 3%로 각각 예비치 3.5, 3.1%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2년 범위 2.3에서 3%를 상회했고요. 5년도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비치 67.4보다 높아져 69.1로 확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전월에 77.2에서 약 10% 급락한 수준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소비자 지수의 확정치가 예비치보다 소폭 개선된 데이터에 환호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데이터의 내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 현재의 경제 조건, 그리고 기대 지수가 일제히 70 이하로 떨어져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른쪽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도 금년 들어 3% 이상으로 추세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는 5월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한수 소비자 조사 센터 이사를 통해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크게 완화되었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물가가 삶에 미치는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보다 하루 먼저 발표된 S&P 글로벌의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더한 합성 기준으로 54.4로 4월 51.3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PMI의 세부 요인 중 투입 가격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입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속도는 지난 8개월 중 두 번째로 큰 월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거운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망과 물류 비용,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뉴욕 연방은행의 자료인데요.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GSCPI는 전 세계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박 수준을 측정합니다. 이 지수는 공급망의 병목 현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GSCPI는 팬데믹 당시 급등했다가 그 이후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개선되면서 대폭 하락했는데요. 금년 초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꽁꽁 묶였던 공급망이 풀리면서 해상 운송 비용이 안정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컨테이너 운임률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상하이로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이탈리아의 제노아 등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의 운임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급등한 후 다소 안정을 찾아가다가 물류수의 증가, 그리고 선적 용량의 한계 등으로 최근 들어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컨테이너 운임률이 급등하기 시작한 주 요인은 바로 홍해 사태 때문인데요. 세계 교역량의 약 12%가 운송되는 홍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 30km의 바벨 만대부 해협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위협을 피해 가려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편도로 10에서 15일이 더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바벨 만대부 해협을 통과하는 청색선의 교역량은 급감한 반면에 희망봉을 우회하는 노란 점선은 급증하고 있잖아요. 홍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운 성수기인 3분기 시작을 앞두고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품 연구소 CRB, 즉 커머디티 리서치 뷰로는 상품과 선물 시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품 가격을 조사하는 회사로 매월 원자재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CRB 지수를 발표합니다. CRB 지수는 원유, 천연가스, 금, 광물, 코코아 등 19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가중치는 여기 파이 차트와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CRB 지수가 작년 말부터 급등하다가 다소 안정을 찾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재상승하여 2년 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CRB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그래프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데요. 즉, 은, 아연, 구리 등으로부터 밀, 콩 등 곡물, 그리고 코코아, 커피 등 기호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원자재 랠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갈색의 CRB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선의 글로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중앙값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디스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수요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연준이 정책금리를 여섯 번째로 동결했지만 매파적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제약적 정책 기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저화되어 금리 인상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등 매파적 발언들이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이코노미스트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다른 투자은행에 비해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하우스에 속하는데요. 최근 이 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 의미 있는 둔화 신호가 필요하다는 연준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당초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미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금리 인하를 지지할 만한 결정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면서 나는 직원들 생각과는 달리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고 단호하게 금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초 금리 인하 피벗 시기를 늦추고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 21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년 중 0에서 125bp 사이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위값은 25에서 50bp, 즉 한 번에서 두 번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금리 인하 예상 경로는 금년 FOMC를 거치면서 5월 이후에는 맨 위쪽에 적색 선과 같이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로 보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오른쪽 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4월 개인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근원 PCE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에는 뜨거운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원 PCE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의 PCE 물가 지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비치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분석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77에서 69로 크게 악화되었다. 둘째로 인플레이션이 뜨거운 이유는 홍해 사태와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S&P PMI의 전 산업의 투입 요소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해운 성수기까지 겹쳐서 해상 운송 비용이 급등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전 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3에서 6개월 PCE 추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향후 인플레이션, 공급망 압력 지수, 원자재 가격 등 매크로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리스크 관리와 각자의 투자 판단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